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2월 20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홍콩항공 등 하이안그룹 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경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조금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인수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길게 보면은 사실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0.5% 이번 달에 상승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급격한 상승이죠. 0.1%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사실 물가가 이게 상승하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또 저물가 상태에 있다가 그 물가 상승을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호재성 이슈로 좀 받아들이는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하락 전환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 그리고 하락 전환 후에 하락 역시 음봉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약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피가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약업종이 그나마 좀 덜 빠졌어요. 장중에는 코스닥이 0.7%, 0.9% 이렇게 빠지는데 0.5%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버텨주니까 코스닥 지수가 또 덜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대형주가 많이 빠지는데도 제약업종이 좀 버텨서 그나마 코스닥이 덜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수급적으로는 좋지 못했었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을 했죠. 그런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고요. 오늘 장중에는 또 미국 선물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또 급격하게 빠졌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선물,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특이사항 종이목재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테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잘 움직이는 관련한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 하락했죠. 예,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제약업종. 오늘 이제 제약업종이 막판에 좀 더 밀렸는데요.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잘 버텼어요. 자, 대형주를 한번 보실까요? 대형주는 거의 1% 가까이 빠졌죠. 그래서 대형주가 크게 밀리는 가운데서도 제약업종이 버텨주면서 그나마 코스닥이 덜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장 초반의 흐름이 좋았어요. 급등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초반 흐름만 보더라도 오늘 좀 과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는데요. 어쨌든 장에 대한 부담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좋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이 장 시작 이후에 또 급격하게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이면서 쭉 밀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었죠. 자,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쪽에서 초반에 계속 매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시 40분 정도, 그때가 이제 그 수급적으로 저점이 이제 12시 45분인데, 지수는 12시 36분 정도의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급하고, 선물 쪽의 수급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12시 36분이 저점이지 않습니까? 선물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선물도 비슷한 흐름으로 12시 33분에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보시면은 역시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와 선물 쪽의 양시장에서 좋지 못한 수급 흐름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락의 원인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미국 쪽의 선물 쪽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사실 중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좀 약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지수를 보시면은 2200선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장 막판에 밀리면서 220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좀 불안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 이번 주에 좀 그 옥신각신하는 흐름이 있더라도 고점에서 2200과 2250선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과매도가 좀 나와서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중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만기약 이상 매도를 했기 때문에 과매도가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이 조금 기존하고는 좀 달라졌죠. 사실 기존에는 어떤 그 추세적인 흐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지. 그리고 과매수나 과매도가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면은 많이 나온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계속 과매도 과매수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인이 이제 지금 지수에 대한 부담,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은 시장 흐름 자체가 그렇게 생성이 됐어요.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면 많이 나왔던 과매수, 과매도 이런 것들이 뭐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 이상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자주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변곡점 부근, 절대 변곡점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매도나 과매수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은 좀 과도하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정도는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조금 시도를 하면서 지수를 살짝 이 말씀드렸던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면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약간의 과매도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이라고 보면은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이목재 업종, 자, 테마주들이죠. 최근에 이제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시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또 섬유의료 업종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기타 서비스 업종이죠. 기타 서비스 업종도 역시 바이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주들 그리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바이오가 향후에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이오가 추세적으로 어떤 그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좀 부담을 느끼면서 어떤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바이오기 때문에 바이오가 당분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오늘은 LG화학 그리고 에코 프로비엠, 자, 이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흐름이 워낙 강하니까 조금 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나 아래나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적당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정리하시던가 조금 더 가면 정리하시던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어차피 또 지수가 빠지게 되면 같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다시 접근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어떤 그 이슈나 이런 것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2차전지 관련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 다 어떤 그 비슷한 그 테마에 엮인 종목인데 보이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이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이제부터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지수가 갑자기 급락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같이 빠지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꾸역꾸역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LG화학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많이 나왔죠. SK이노베이션하고 특허에 관련한 소송을 했는데 미국에서 일단 뭐 조기 패소 판결을 했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LG화학이 승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동안 좀 억울했어요. 사실 뭐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이 아닌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삼성 SDI나 이런 기업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좀 약했었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급등을 하죠. 이게 사실 이렇게 상승하면 안 돼요. 이게 추세적으로 가려면은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미 주가에 여러 가지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가거나 아니면 꺾이거나 했을 때 정리를 해주시고,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근하시기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은 흐름이 강하죠. 신규주예요. 신규주 성격도 있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으니까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셨다가 매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만 아니면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 매수로 1차 뭐 2차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해가지고 조금 그 대응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무리하게 여기에서 추격 매수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 금일 복귀와 내일 조언입니다. 유료 매매 결과, 자, 현물은 진원생명과학, CJC푸드 1 우선주, 그리고 흥국화재 우선주, 이걸 매도를 했는데요. 자, 흥국화재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매도를 한 종목이고요. CJC푸드하고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 두 종목을 매도를 했는데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를 했어요. 이 종목은 장중에 플러스 30% 아니면 홀딩하자 그랬어요. 이 종목을 매수한 게 2,845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2,845원에 매수를 하고 오늘 50%까지 갔었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흐름이 워낙 강하니까 사실 좀 더 끌고 가도 되는데 너무 밀리면은 그때는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3,700원에 매도 사인을 냈는데 3,700원까지 밀리면 3,690원 찍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단기에 30% 수익 매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다시 접근할 생각이고요. 기준가는 전달을 이미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CJC푸드 우선주, 자, 이 종목은 좀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 추천 가격이 33,500원입니다. 33,500원. 자, 이날 추천했어요. 이날 33,500원에 매수가 됐는데요. 2월 11일이죠. 자, 이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날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갈 거라고 봤습니다. 단기 이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갈 거라고 봤는데, 자, 이날 갑자기 이제 초반에 하락 출발했고요. 그래서 초반에 던질까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쭉 밀리니까 던지지를 못했어요. 이때는 못 던집니다.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못 던지고, 이렇게 될 바에는 이런 종목은 그렇습니다. 단기에 다시 급등하든가 아니면 그냥 꾸물꾸물 하면서 계속 밀리든가. 그런데 결국은 꾸물꾸물 밀렸어요. 결국 플러스 5% 35,200원에 매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 수익 매도 시키고 다시 또 상황을 봐서 접근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단기에 뭐 거의 40% 정도 수익이 나왔었는데 40%가 좀 넘었었죠.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죠. 뭐 수익 매도 했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은 손실을 본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뭐 손실을 안 봤기 때문에, 수익 매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데서 매도를 못하죠.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은 손실을 보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많이 밀리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했고, 또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또 접근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두 종목에서 35% 정도 수익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였고요. 흥국화재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자, 이날 추천을 했었죠. 2월 17일에 5,500원, 5,000원 분할 매수 사인 냈는데 5,500 매수가 되고 이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정도는 홀딩할 필요가 있죠. 상당히 강하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날도 초반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운이 없는 게 뭐냐면은 이날부터 단일가 매매가 되면서 원래는 단일가 매매가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이게 상승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위에서 매도 사인을 내려고 기다렸는데
시가 찍히고 나서 9시 반에 그냥 쭉 빠지면서 여기 이 정도의 시작을 했죠. 분봉을 보시면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시가는 7,550원인데 두 번째로는 자 보십시오. 6,500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못했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결국은 사인을 낸 게 플러스 15%나 아니면 플러스 40% 이렇게 사인을 냈는데 결국은 플러스 15%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틀 만에 15% 수익 매도했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종목도 아쉬웠죠. 4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수익 극대화는 못했지만 최근에 이 종목들 다 수익 매도를 하면서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었고요. 어쨌든 그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잘 좀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 오늘은 과매도 흐름이고요. 정상 범위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박스권 안에서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버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흐름은 아닐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반등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기서 계속 밀리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응 전략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현물은 모멘텀 있는 종목, 움직이는 종목 매매하시고요. 파생은 장중에 단타 후에 하방 공략하자. 이거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지수 보겠습니다. 일요일에도 파생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장중에 반등하면은 하방 진입해서는 밀리면은 끌고 가도 된다. 그런데 밀렸을 때 매수 진입했을 경우에는 장중에 단타로 끝내는 게 맞다 말씀을 드렸었죠. 과하게 빠지면은 매수, 그리고 과하게 상승하면은 매도가 맞다는 것이죠. 어쨌든 고점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등했을 때 매도를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뭐 거기에서 들어가서 계속 홀딩하는 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진입을 하셨다고 하면은 단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꽤 많이 밀렸죠. 그래서 단계 좀 뭐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중에 또 과하게 밀리면 이렇게 매수해서 반등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분봉 한번 보실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과하게 밀렸을 때 매수 들어갔으면 이렇게 과하게 또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하면 이렇게 쭉 밀리는 그런 흐름. 어쨌든 지금은 하방을 봐야 돼요. 지금은 지수가 결국은 길게 봤을 때는 밀릴 가능성이 더 높지 상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하방을 보는 게 맞고요. 지수가 반등하면은 이제는 매도 진입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일도 장 초반에 좀 밀린다. 그런데 밀리고 나서 저점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장중에 매수 단타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상승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승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매도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매수나 매도나 또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가면 손절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되니까요. 손절 같은 경우에 좀 짧게 하시고 역시 지금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택전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